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오송입니다. 보고 계신 것은 오이입니다. 오이. 오늘 이제 7일차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걸 영상을 한번 찍었죠. 오이가 심었는데, 심은 지 한 달 됐는데도 오이 모종이 크지를 않고, 심은 그 상태이라면 요소비료 1g을 주고, 그리고 물을 매일 0.5리터씩 주라겠죠. 자, 어떻게 펴는지 잎의 크기를 보십시오. 앞에 사진 첨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이제 6일 전임, 오늘 7일차 돼가는 건데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모종의 크기도 보시면, 자, 보십시오. 그때 요 정도 됐었죠. 요 정도 됐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배 이상 컸죠. 잎의 크기도 배 이상 컸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을 이렇게 이제 요소비료를 주고 물을 0.5리터씩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잎의 수는 뭐 볼 거 없습니다.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되면요, 잎의 수는 보통 14개에서 15개, 또 많게는 16에서 18장 정도 될 겁니다. 요 사이즈, 요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이파리가 작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면, 꼭 명심하십시오. 오이 잎의 크기는 오이 크기가 같다겠죠. 오이가 조금 더 큽니다. 오이가 예를 들어서 오이의 잎이 25cm면요, 오이 잎의 크기가 25cm이면 오이의 크기는 30cm 정도 나와요. 오이 잎 하나가 오이 한 개를 키워요. 그래서 오이를 처음에 모종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지금 겨순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 따십시오. 어디까지 따느냐? 지금 16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장, 오이 모종이 크든 적든 날수가 차면은요, 날이 차면은 잎의 수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이를 다는 거 타고 여기 정상적인 모종으로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뼘이 넘죠. 참고로 제가 한 뼘은 23cm입니다. 이렇게 큰 잎에서 다는 오이는 100% 달라지겠죠. 그죠? 자, 보십시오. 같은 날 심은 건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까 처음 지금 방금 옮겨오기 전 그 오이 모종도 배 이상 큰 겁니다. 지금 6일 만에. 그러면 지금 오이 마디에 달린 곁순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오이 따십시오. 그러면 따고 나면은 몇 개 정도 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요 위에까지 땄을 때 이런 것들 다 따십시오. 왜 이렇게 따야 되냐면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오이의 잎의 크기가 오이의 크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잎을 크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뿌리도 좋은 겁니다. 뿌리가 좋아요. 그래야지 긴 장마철에도 잘 버팁니다. 병충해에 강합니다. 회복 능력도 빠르고요. 잎이 크니까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니까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6매 잎에 이렇게 나왔을 때 6매, 7매 밑에로 따고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오이 20-30개 따기 힘듭니다. 더구나 노지에서 저처럼. 근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안 올렸지만 재작년까지는 오이 한 포기에서요 60-70개, 100개 따는 거 우습습니다. 100개 따는 거. 오히려 하우스보다 노지가 더 사실은 좋습니다. 땅바닥이 기면은. 저는 이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그 넝쿨류를 올려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난해 한 해 빠뜨리고 이번에 다시 올려드리는 건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냥 이대로 관리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아까 그 상태에서 그렇게 모종을 기르고,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작으신 분들은 일단 오이를 다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오이 모종을 키우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여기다가 뿌리는 데다가 비료 한 3g에서 5g 정도를 넣고요, 0.5리터씩 똑같이 또 물을 계속 주십시오. 이것은 언제까지? 수확 때까지. 자, 그러면 밑에 지저분한 잎도 있지 않습니까? 잘라버리십시오. 왜 자르냐? 오이는 잎 하나가 오이 한 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디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필요 없습니다. 밑에 필요 없는 잎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다 제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이가 쓰지 않습니까?
오이가 쓰고 구부러진 거는 양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물 부족입니다. 물이 부족할 때 오이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오이가 쓴맛이 강한 겁니다. 쓴맛이 언제 더 강합니까? 장마 끝나고 날 뜨거울 때 더 강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수분 증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쓴맛이 강하게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오이를 재배하면서 재배농가분들 기준으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지금 여기 16장 있는 데까지 다 땄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5번째, 6번째에서부터 이 오이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잎이 작아요. 저처럼 안 커요. 이렇게 25cm 이상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25cm 이상 크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오이는 계속 점점 갈수록 수세가 약해져 가지고 몇 개 못 따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오이를 달았다가 하자. 여기도 달고요. 그랬을 경우 이 오이보다 얘가 더 크지 않습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지 않습니까?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이 오이는 100% 구부러지는 고가가 나옵니다. 100%. 그러면 이 오이는 볼 거 없어요. 여기 오이가, 이 오이하고 보십시오. 여기 오이가 손가락 하나 길인데 여기 밑에는 손가락 2마디 길이밖에 안 돼. 그럼 따버리십시오. 그때 미리 따버리십시오. 그러면 얘부터 가세요. 얘부터 달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시면 똑같은 균일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밑에 오이가 위에 오이보다 작다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잎이, 뿌리가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 그럼 양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보십시오. 잎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종이장 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영상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6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 7일차 전에 올린 겁니다. 그때 상태이고, 오늘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종이 펴놓은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막 울었죠. 잎이 울었죠. 그리고 잎의 색도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보다 훨씬 까맣죠.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짙고 그 다음에 두툼해 보이죠. 맞습니다. 두툼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도 양분이 과하면, 제가 이제 넝쿨류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보는데요, 뭐가 있냐면, 다른 분들 보면은 여기가 엄청나게 까매요. 그리고 맨 앞에 첫 번째 그 화면에 이 잎의 테두리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노란색을 띌 겁니다. 뺑 이렇게 살짝 노란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진하게 테두리가 노랗게 띄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양분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땡의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의 표면이, 여기 지금 이 표면이 있지 않습니까? 엠보싱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는 펑퍼짐 했잖아요. 지금 요거는 울었죠. 지금 잎들이, 그죠? 표면이 이렇게 막 심화그럼 준 것처럼 울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잎이 테두리가 손상을 입었어요. 안 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죠? 제가 이제 잎의 크기, 넓이는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있으면, 양분이 진하면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ปุ๊ 된다니까? 그럼 얘만 그러냐? 똑같아요. 호박도 그렇고 깻잎도 그렇고 요렇게 생긴 놈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십시오. 잎이 넓고 두툼하고 해야 되는데, 해야만이 오이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오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아까 처음에 그게 양분이 약간 딸리는 상태에서 양분이 좋은 상태로 와서 여기보다 더 좋으면 잎의 테두리가 노란색을 띠면서 점점 짙어지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요. 이 테두리는 이제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커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운데가 뜨는 겁니다. 먼저 이 가운데 부분이 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유튜브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땡에 피해 입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고요. 99.999%는 양분가다입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잘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지나치면 그렇게 색이 변하니까 더 변하지 않게끔 요 상태만 이렇게 울어주는 상태만 유지를 해주면,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넝쿨류를 호박을 기를 때 생장점이 쭉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대가리를 드는데 이 대가리의 각도를 보고 걸음이 세면은 잎만 키우지 않습니까? 안 달고 착과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안 달겠죠. 똑같습니다. 넝쿨류는. 그러면 자, 여기를 보십시오. 다 밑에 땄지 않습니까? 전부 다 땄는데 요 속에 바글바글 달렸어요. 여기 다 오이, 여기 속에 잎 숫자 한 개 한 개 다 오이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 오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속에 잎들은 다 한 개씩 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오이잖아요. 그러면 며칠 상관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잘못되신 분들은 뭐냐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파리에서 달린 것만 따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부터 따기 시작하면은 수확을 하려고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점 위로 갈수록 잎의 크기는 작아지고 오이는 20-30개밖에 못 따고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오이 하나 심어서 100포기 딴다고 맨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모종을 기르고 지금부터 오이 모종이 꼬꾸라질 때까지, 설이 올 때까지 쭉 관리를 해 가시면 돼요. 물론 조건이 있죠. 어떻게? 양분 관리. 양분은 잎을 보고, 그 다음에 물 관리,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병충해, 흰가루병, 녹균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이를 관리해 보시라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